먼저 제가 영상에서 이런 걱정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아서 무료 수업을 좀 진행해드린다고 해드렸는데 한 15분 정도가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12분, 11분이 수업을 하고 계세요. 지금 저도 뭐 그렇게 많이 할 줄은 몰랐는데. 안녕하세요, 공부잡상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담하면서 어머님들께서 비대면 과외를 제가 말씀드렸을 때 가장 걱정하시는 것들 몇 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직까지도 많은 어머님들께서 과외라고 하면은 방문과외를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방문과외도 좋은 수업이긴 하지만 요즘은 비대면 과외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고, 비대면 과외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전 비대면 과외를 주로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럴 때마다 이제 어머님들이 좀 걱정이 되셔서, 아니면 좀 요러요러한 부분 때문에 비대면 과외를 거절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그 부분이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제가 한번 오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머님들께서 비대면 과외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첫 번째, 집중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고민이 된다. 그러니까 과외를 하면 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옆에서 이렇게 뭐 체크해주고 수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비대면 과외는 아무래도 컴퓨터로 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가 집중을 못할까봐. 그러니까 흔히 이제 아이들이 컴퓨터 하면은 보통 뭐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뭐 이렇게 영상 보고 하니까 그런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 집중력, 비대면 과외를 했을 때는 집중을 잘 못할 것 같다.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집중력이라는 거는 아이마다 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방문 과외를 하게 되면 선생님이 직접 집으로 오시죠. 집으로 와서 수업을 하시죠. 그러면 집중력만 놓고 봤을 때, 방문 과외를 하게 되면 선생님이 집으로 오셨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주변 소음, 뭐 핸드폰 진동음, 그 다음에 뭐 택배 벨소리, 아니면 뭐 옆집, 아니면 뭐 아랫집 강아지 짖는 소리, 하여튼 뭐 소음, 이런 것들에 온전히 다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과외를 받는 친구들 중에 뭐 집중력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서 시작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대면 과외라고 해서 집중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방문 과외를 하던 비대면 과외를 하던 똑같아요. 근데 오히려 방문 과외를 했을 때는 선생님이 직접 만나서 대면에서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음에 대해서 오히려 더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반면에 비대면 과외는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하냐면, 헤드셋을 쓰고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헤드셋을 쓰고 마이크가 달린 헤드셋, 왜냐면 서로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업이 시작이 되면 컴퓨터를 켜고 헤드셋을 쓰고 마이크로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면서 수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소음에 완전히 차단이 돼요. 흔히 이제 어머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노래를 들을 때도 그냥 이렇게 오디오 스피커 틀어놓고 이렇게 듣는 거랑, 뭐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에서 노래를 듣는 거랑 어떨 때 더 집중이 잘 되세요? 이어폰을 끼고 아무래도 듣는 게 주변 소음이 차단이 되니까 오히려 그 노래나 그 다 온전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대면 과외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계속 인터넷 강의처럼 인강처럼 영상을 틀어놓고 보라고 하는 수업이 아니라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학생도 그 모니터가 이제 칠판이 돼서 칠판에 문제를 풀고 거기서 또 체크를 받고 설명을 듣고 또 아이가 질문도 하고 계속 실시간으로 수업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집중력만 놓고 보면 방문 과외보다 비대면 과외가 집중력은 더 향상시킬 수 있고 더 집중해서 수업할 수 있는 수업이죠. 이 부분을 근데 반대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비대면 과외 걱정하는 부분이, 기초가 부족한데 이거 화상 비대면 과외로 우리 애가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이 얘기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두 가지를 다. 방문 과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 선생님이 집으로 오십니다.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과제 체크하고 진도 맞춰서 수업 나가고 문제 푸는 거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풀이해주고, 이렇게 이제 보통 수업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기초가 부족하다는 건 아이가 혼자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해주고 가세요. 수업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방문했으니까. 그럼 가고 나서 나머지 시간에 아이가 이제 혼자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이랑 같이 할 때는 선생님이 이제 옆에서 봐주시기도 하고 설명해 주시기도 하니까 잘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가고 나서 내가 혼자 과제를 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문제를 다시 복습하려고 풀어보거나 했을 때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말 그대로 똑같이 기초가 부족한 아이라고 한다면, 이 방문과외라고 선생님이 갔을 때 내가 문제를 혼자 풀다 막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음에 선생님이 방문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쵸? 근데 비대면 과외는 어떠냐? 비대면 과외는 방문은 하지 않지만 수업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과제 체크하고 문제 풀고 풀이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비대면 과외는 이렇게 아이랑 수업하고 이제 중요한 단원 아니면 문제 풀었던 거, 뭐 시험 대비가 됐건 수업을 한 내용 중에 아이가 꼭 알아야 되는 단원이나
아니면 시험 범위 안에 들어있는 단원이나 아니면 자주 나오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녹화 기능을 활용을 해서 녹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문제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녹화를 하자.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이제 화면에, 비대면 과외 같은 경우는 화면에 녹화 버튼이 있어요. 이제 그때 녹화 버튼을 누르면 그 단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이하는 거,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 아이가 직접 푸는 거, 그 부분이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이제 녹화를 다시 한번 눌러서 멈추죠. 그럼 이제 그렇게 한 파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뭐가 이게 그러면 더 좋다라는 거냐?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문과외는 수업을 하고 선생님이 가시면 아이가 혼자 힘으로 해야 되죠. 근데 비대면 과외는 내가 선생님하고 수업했을 때 했던 설명을 들었던 거,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던 거, 내가 질문했던 거, 아니면 내가 문제를 풀었던 거, 선생님이 풀이해 주셨던 거, 이게 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그거를 다시 틀어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복습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죠. 우리가 기초가 부족하고 과외를 할 때 공부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안 하는 것들이 예습과 복습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거. 이 복습이라는 걸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보통은 다시 문제를 풀려고 봐도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근데 이제 이 비대면 과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선생님이랑 수업했던 걸 그대로 녹화가 파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날짜별로 그걸 다시 보면서 이제 따라서 한번 풀어보면 돼요. 그럼 어떤 게 더 복습하기 쉬울까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부족하고 예습이나 복습이나 이런 공부 습관이 없는 학생일수록 비대면 과외가 효과를 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더 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이야기도 진짜 많이 듣습니다. 예전에 해봤어요. 비대면 과외 해봤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럴 때마다 진짜 이제 저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예전에 다녔던 학원, 예전에 받았던 과외 다 효과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학원을 다녔던, 과외를 받았던, 아니면 학습지를 했던 그런 것들이 다 효과가 좋았고 그때 막 성적이 올라가지고 이제 공부 습관도 확실하게 배우고 해서 그랬었나요? 아니실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면 과외라서 효과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 먼저 전에 했던 그 수업이 안 맞았던 걸 수 있죠. 아니면 그때는 아이가 아직 공부할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고. 제가 화건하건데 확신을 할게요. 그 당시에 그 화상과외를 했을 때 효과를 못 봤을 때 학원이나 다른 걸 했어도 아마 비슷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찾고 있는 거니까요. 다른 과외를, 다른 수업도. 그러니까 화상 수업이라서 먼저 했던 화상 수업 해봤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이 말은 화상 수업이라서 효과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 전에 했던 수업이 아이랑 맞지 않았던, 아이가 준비가 안 됐던, 효과를 못 봤던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그냥 그게 화상과외라서 효과가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화상과외도 종류가 많습니다. 저도 비대면 과외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화상과외라고 하면 인터넷에 강의 틀어놓고 혼자 듣는 수업이거나 아니면 선생님 한 분이 강의식으로 수업을 하고 그 수업하는 방에 막 여러 명이 들어가서 수업을 받는 거. 예전엔 이런 화상과외가 많았거든요. 저렴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아무래도 편견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과외는 1대1 수업이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비대면 과외인데 그렇지 않은 화상과외들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걸 하셨다가 그때 별로였어 이런 기억이 있으셔서 비대면 과외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기억이 떠오르시는 거죠. 이해합니다. 저도. 왜냐면 이거를 제가 하도 그 얘기를 많이 하셔서 어머님들한테 다 물어봤었어요. 그럼 그 전에 했던 과외는 화상과외는 어떤 식이었냐, 뭐 어디 수업이었냐, 다 달라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다대일 수업, 녹화된 수업, 강의식 수업 이런 게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방문만 하지 않고 하는 방식과 형식은 똑같아요. 대면 과외랑. 그냥 집으로 가지만 않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일단 모의 수업을 먼저 보여드리고 이런 수업인데 아이가 직접 해보고 아이가 하겠다고 하면은 시켜보시라 이렇게 저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대부분 모의 수업을 보면 신기한 건 먼저 했던 거랑 다르네요 라는 이야기 진짜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시작하는 친구들 진짜 많고 오늘은 제가 어머님들하고 상담할 때 비대면 과외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12년 횟수로 13년 정도 아이들 교육 상담을 하고 방문과외, 화상과외, 학원 저는 다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머님들이 과외를 찾으시거나 상담 요청을 하실 때 가장 큰 니즈는 빨리 좋은 선생님하고 좋은 수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요것만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방문은 어떻고 화상은 어떻고 학원은 어떻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했다고 했을 때 별로였다고 해서 그게 계속 별로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랑 맞는 또는 내가 준비가 된 거 이런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상황과 그 시기가. 그러니까 예전에 해봤다고 해서 예전에 별로였다고 해서 앞으로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그때랑 똑같다라고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학원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다녔을 때 학원이 별로여가지고 과외를 시켰는데 과외를 시켰더니 똑같아. 그래서 다시 학원을 가. 이런 어머님들 진짜 많아요. 상담하다 보면 그 전에 어떤 거 하셨어요? 그럼 학원을 오래 보내셨대요. 2년, 3년. 근데 효과가 없으셨대요. 그래서 과외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 2달 있다가 중단하세요. 그럼 어머니 왜 중단하세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별로 변화하는 게 안 보여서요. 이게 진짜 저희도 상담하면서 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과의 말씀을 드렸을 때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는 것도 영상으로나마 오해 없이 편견 없이 일단은 경험해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판단은 어머님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직접 해보고 이거 내가 해볼 수 있겠는데? 생각보다 선생님하고 잘 얘기가 되는데? 좋을 것 같은데? 그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나는 이거보다 그냥 선생님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면 난 학원을 가고 싶어. 그럼 학원 가야죠. 어차피 공부하는 건 아이들이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해도 당사자가 할 마음이 없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경험까지는 어머님들이 좀 제재 없이 할 수 있게 폭넓게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선에서 이거 어땠다, 안 맞는다, 우리 아이랑은 안 맞는다, 예전에 해봤는데 별로였다, 기초가 부족한데 이거 못할 것 같다. 그런 건 조금 이제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영상에서 이런 걱정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아서 무료 수업을 좀 진행해드린다고 해드렸는데 한 15분 정도가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12분, 11분이 수업을 하고 계세요, 지금. 저도 그렇게 많이 할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 모의 수업이라는 걸 해보고 안 해보고는 정말 달라요. 제가 설명하는 것과 직접 해보는 것. 오늘도 제가 50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40분 정도, 40분 정도 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 영상을 혹시라도 보게 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고 마침 과외를 또 찾고 계신 분이셨다면 비대면 과외 정말 좋은 수업이니까 무료 모의 수업을 먼저 한번 보시고 결정해 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오늘도 제 댓글에 링크 하나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 보시고 무료 수업이나 이런 거 좀 필요하신 분들, 경험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신청해 주세요. 제가 한 30분 모의 수업 아이가 직접 경험할 수 있게 실제 수업하는 것과 똑같이 경험해 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